자, 그럼 지금부터 예정한 대로 우리 오늘 2020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언팩트 세미나 세 번째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특별한 만남을 오늘 이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올해 총 5차례의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기획을 해서 운영 중인데요.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기후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60분간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참가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전 사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전부 22번까지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참가하신 분들은 거의 비슷한 숫자가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소개는 조금 제가 여기에 보기에는 당진시, 그렇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전의 유성구, 저 서울시도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아직 온라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통영에서, 그쵸? 선생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등록해 주셨는데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등록하셨네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기후 에너지 중심으로 기후 세미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기후 에너지 전반이라기보다는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기후 에너지와 지방 정부의 기후 행동이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세계의 지방 정부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행동 프로그램을 출범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지방 정부들의 공동 기후 행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줄여서 GCOM 그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GCOM을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기후 에너지에 관한 세계 지방 정부 서약 지방정부 협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GCOM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운영하는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GCOM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 GCOM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은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기후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들도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지방 정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방 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현황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까지를 오늘 세미나 프로그램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앞부분에서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기후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서원영 담당관이 GCOM 소개, 그 다음에 GCOM에 참여하는 세계 지방정부들 중에서 그 사례 중에서 일부를 좀 소개를 드리는 순서를 이제 앞에 운영을 하고 뒤에는 한국 지방정부들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인데요. 그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한국환경공단의 안성준 차장님께서 환경공단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좀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소개하는 정도까지를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서원영 담당관이 준비한 내용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안성준 차장님의 발표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원영 담당관님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서원영 담당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제가 오늘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협약 줄여서 GCOM이라고 하는데 GCOM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글로벌 시장 협약이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GCOM의 해외 도시들이 어떤 기후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글로벌 시장 협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협약이란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해서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지방 정부 공동의 기후 행동이자 실천적인 이니셔티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협약의 역할은 전 세계 지방 정부의 기후 변화 감축, 그다음에 적응 행동, 그리고 기후 회복력 제고 등 도시의 기후 행동 이행을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콤 글로벌 사무국은 벨기에에 있고, 그리고 각 지역 대륙별로 지역마다 나라별로 또 국가 사무소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 지콤 코리아는 지콤 한국 사무국이라고 하고, 저희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에서 지콤 한국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지콤은 전 세계 130여 개국에 9,200여 개 도시, 거의 만여 개 가까이 도시되는 이제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파트너들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UCLG라든지 아니면 UN 헤비타트, 블룸버그 재단, C4T, CDP 이런 기구들과 여러 기관들과 이제 같이 파트너 협력을 맺어서 기후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콤 글로벌 사무국은 벨기에에 있는데요. 일단 지콤 글로벌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드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동위원장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세 분이 계세요.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UNFCCC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제 EU 수석 부회장님, 그다음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님이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보드가 있는데 이 대륙별로 대표 10개 도시 시장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위원으로 이제 참여하고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글로벌 사무국에 대해서 하는 역할을 얘기를 하자면, 글로벌 사무국은 지콤은 이제 기후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기후 행동에 맞는 연구라든지, 연구를 할 때는 학계랑 정부, 민간, 도시 이렇게 전부 다 합쳐서 기후 행동을 연구를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도시들의 온실가스 정보나 아니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 관리를 하는 역할, 그리고 기후 지방 정부들이나 이 도시들이 기후 행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그 투자 자금에 대한 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무국에 의해서 지콤 한국 사무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지콤 한국 사무국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작년 10월에 서울 세계 이제 기후 변화 세계 도시 시장 포럼이 한국에서 열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콤 코리아가 론칭을 하게 되었고 발족식을 갖게 되었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글로벌 중간에 제 여자분이 서 계신데, 이분이 이제 글로벌 세크리테리엇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아만다 이제라고 하시는데, 이분하고 다른 도시, 저희 한국의 도시 시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지콤 한국 사무국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실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지콤에 국내에 가입한 도시는 현재 12개 도시가 있는데, 지콤 한국 사무국은 작년에 생겼지만 15년부터 제일 처음 지콤이 이제 생겼을 때부터 저쭉 가입을 저희가 도와왔거든요. 그래서 아래 도시들을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되고, 지콤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방 정부의 탄소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CDP라는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연도에 맞게 각 단계별로 등록을 하시는 게 도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이외에 지콤에 가입하게 되시면 지방 정부들이
얻어가는 혜택들이 있을 건데요. 그거는 지역사회 리더가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 기후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이 가능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의 기후 행동을 서로 벤치마킹해서 좀 더 발전적인 기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지콤에 도시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장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지콤 해외 도시들이 어떻게 기후 행동을 하고 있냐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려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한 4가지, 3-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무르시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무르시아라는 도시는 2008년에 스페인 최초로 지콤에 가입한 도시이고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좀 주목할 만한 기후 행동은 이 도시가 2018년에 기후 적응 부분, 어댑테이션 부분에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좀 다들 계획을 세우시긴 하시지만 좀 독특한 방법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 그 기후 행동 적응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취약성이나 부문별 적응 능력을 이제 각 부분에 맞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측정을 해서 기후 위험을 예측해서 적응 계획을 세우는 이런 방법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게 무르시아 적응 계획은 기후 적응 계획은 2064년까지 일단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요. 2000년부터 2064년까지 15년 단위로 계획을 기후 예측을 우선 해야 되는데 이거 특이한 점이 이걸 15년마다 다른 예측을 해서 다른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이제 무르시아 같은 경우 2020년, 지금 현재가 2020년이니까요. 2020년에서 2034년까지의 우선 그 기후 예측을 해봤더니 무르시아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은 물과 건강, 그리고 농업, 자연환경, 도시 생활 등으로 이제 예측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그럼 이게 정말 정확한 건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각계각층의 이제 패널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검증하고 정책 보완을 해서 적응 계획을 완성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게 보면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이제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단계가 많이 이제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 단계도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적응 계획뿐만 아니고 또한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계획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영국 런던의 사례인데요. 이 런던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57%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20년 현재 한 75%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놀라운 수치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런던의 이제 특별한 이제 기후행동 사례에는 도시 전체를 국립공원화 시키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도시 전체를 국립공원화 시키는 일도 일인데 그 공원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디지털 매핑 툴이라는 그런 방법을 최초로 이제 IT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그거를 적용을 했다고 하고 그 적용을 했을 때 또 도시 녹화 요소 어떤 요인으로 도시 녹화가 진행됐는지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개발을 해서 최초 적용을 했다고 하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장이 없네. 네,
지금 다음 슬라이드가 비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면, 런던의 디지털 매핑 툴이라는 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런던 디지털 매핑 툴은 런던 도시를 이렇게 지도를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도시 녹화가 되는 지역을 이렇게 녹색이나 아니면 색깔을 달리해서 청색이나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자세하게 된대요. 이게 자세하게 되면 이제 런던의 나무 캐노피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을 그 고해상도 공간 데이터로 그쪽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핑 툴을 이용해서 뭐 홍수를 예방하는 지표수 관리에도 도움이 돼서 그게 이제 또 기후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식별해서 그 툴을 이용해서요. 그린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도 이제 녹색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 가능한 그 IT 기술을 살려서 이제 전체 도시를 공원화를 해서 만든 거죠. 이게 이제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계획이었는데요.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도시는 스웨덴의 칼마르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지콤에 가입을 한 연도가 2011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대비 이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정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칼마르의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기후 행동은 일단 목표를 2030년까지 화석 연료를 100% 이제 쓰지 않고 전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전환을 하느냐? 칼마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역의 이점이 이제 바이오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점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료 버스를 구매를 이제 공공 조달을 통해서 마련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화석 연료를 100%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이 버스가 그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그런 버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칼마르라는 도시는 되게 그 바이오 메탄 생산에 되게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뭐 수많은 가축이 서식하는 넓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민 1인당 소를 2.5마리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소의 배설물에서 생산된 바이오 메탄을 재사용해서 버스를 운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공 조달을 통해서 이제 이 버스를 이제 65% 이상 이제 바이오 메탄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까지 연간 배출량 약 6,000톤을 감소 효과를 예상한다라고 해서 기대 효과를 내세웠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공 조달을 했을 때 30개 회사 정도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해서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또 이 바이오 메탄 생산 공장을 또 착공하고 신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을 또 만들어서 또 하는 와중에 또 인력이 우리 요즘에 이제 그린 뉴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린 뉴딜 중에서도 이제 정책 중에서도 그 관련 인프라가 아니고 인력을 이제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친환경적인 생산 공장을 통해서 이제 인력이 또 창출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버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7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 절감이 약 이제 2% 정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도시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지콤에 16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민에게 2016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기후 행동은 캐치 더 레인이라고 이게 이제 영어로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레인은 빗물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 수학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거 설치하는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물을 받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 참여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빗물을 가지고 이제 수돗물 소비량을 줄이고 음용수로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빗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수관로의 압력 저하에 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크게는 그런 행동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주민인데요. 주민이 옆에 보이는 저희 이제 반신욕통 같은 통이 보이시잖아요. 이 통이 빗물을 받는 통인데요. 시민들이 강수 현장, 예를 들어서 뭐 잔디나 옥상이나 발코니를 포함해서 이런 곳에 이제 빗물 채취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옆에 보시는 이런 통이나 아니면 뭐 빗물 저장 탱크, 흡수 우물, 빗물 정원 이런 거를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런 보조금을 이제 신청을 2019년도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3주 만에 보조금이 굉장히 다 소진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새로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워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물 관리의 이행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도 가볍게 참고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 2019년도에 개발된 이 설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15분 이상 계속 강수가 계속 내리잖아요. 강우가. 그러면 그 15분 이상 지속되는 그 물의 양을 측정을 했을 때, 이제 받았을 때 142 리터니까 이제 142리터 정도의 물을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빗물 이제 채집을 했을 때 배수 완화나 뭐 유지비 절감, 음용수 소비를 이제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걸로 뭐 나타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데 좀 저희도 한번 참고로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또 얼마만큼 또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사례가 훨씬 많은데요. 이렇게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한 4가지 정도 소개를 했는데 지콤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협약에 전 세계에 만여 개가 가까이 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중에 잘 하고 있는 도시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지콤에 대한 긴 소개라든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맨 앞 페이지에 이제 제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제 이메일 주소로 나중에 이제 자료도 공유 드릴 텐데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미나 시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이제 키 정보들만을 이제 추려서 일단은 소개를 드렸고요. 연차 순서대로 이제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우수한 사례는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한 4개의 자료, 4개의 사례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게 좀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런던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도시 전체를 이제 국립공원 수준으로 녹지를 가득 녹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적응의 기반도 만들고 그렇죠? 흡수원의 기능도 하고 이제 이런 컨셉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제 구매를 통해서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질문이 여러 가지 있으실 수 있는데 발표를 하나를 좀 더 듣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좀 받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잊어버릴 것 같다 이러시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토론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G콤을 소개하고 여기에 사례가 이제 굉장히 짧긴 하지만 이제 이런 정보를 좀 나눔을 하는 이유는 세계 10,000개 넘는 도시들이 어쨌든 세계의 지방정부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기후행동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들은 다 궁금해요.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해서 하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사례들에 보면은
언제까지 100% 화석 연료를 이제 버리고 바이오로 전환하겠다 이런 도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프로젝트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 폴란드의 전통에 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이렇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력들을 한다는 점을 조금 포인트로 보시면서 왜 그런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도입의 가능성이나 이제 또 다른 지역 내 자원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G코 우리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이 기후 위기가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지방 정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기후 행동이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세계의 지방 정부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조금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지방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이제 배출원을 정리하는 인벤토리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그다음에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방 정부들이 기후 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가 하는 기후 행동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을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신 한국환경공단의 안성준 차장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는 그린 뉴딜 또 기후행동에 지방정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됐는데 환경공단은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서 어떤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실 텐데요. 잘 듣고 우리가 궁금한 정보를 좀 더 우리 차장님한테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안성준 차장님, 한국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체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 대응체에 근무하고 있는 안성준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추진 배경이 되고요.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제로라고도 얘기 나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석연료나 산업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있고요. 또 녹지나 산림에서 또 흡수되는 온실가스들이 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출량과 흡수량이 합쳐져서 0에 가깝게 되는 것을 탄소 중립, 카본 넷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맨 밑에 그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색 부분이 이제 녹지에 의한 흡수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넷제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0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종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동향이 밑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송도죠. 인천 송도에서 2018년도에 48차 IPCC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이제 주된 내용은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만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온도 상승이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거의 20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지금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 도시, 그리고 기업, 투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에 보시면 왼쪽에는 국가 같은 경우 73개였다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해서 12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제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연초에 한번 2020년 초쯤에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게 이제 하얀색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도 73개, 도시도 396개. 근데 이제 근래에 7월쯤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국가도 한 2배 정도 지금 약 2배 정도 늘었고요. 도시도 또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투자사도 늘어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게 이제는 뭐 현실화된 내용이다. 요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7월 6일 날 LG화학이 하나 더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다 지금 파란색, 하늘색으로 해서 LG화학을 좀 넣어놓은 게 있고요. 우리나라 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 연초에만 봐도 서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오늘 또 확인을 다시 했지만 지금 9개의 도시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서울, 당진, 뭐 수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도시들이 지금 들어가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게 나와 있고, 사실 뒤에도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7월 7일 날도 탄소 중립 선언한 지자체들이 전국에 8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도 향후에 이렇게 저희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이런 사이트에 선언 내용이 올라갈 거라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음은 저희 국내외에 그 탄소 중립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그 표는 EU 관련된 겁니다. EU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그린딜을 투자하겠다. 작년 하반기 12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3월 달에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기후 법안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자하겠다. 1조 유로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는 유럽 기후 법안이 발표됐고 이걸 통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유럽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원래는 제 1차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목표에 보시면 7억 900만 톤이 17년도에 배출이 됐었고 30년까지 5억 3,600만 톤을 배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고요. 이는 그 17년 대비 22.4%를 감축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도 그래서 17년 대비 22.4%를 감축해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도 7월 달에 나왔던 그 온실가스 그 로드맵,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이 또 나온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2016년도에 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나왔었는데 2018년도에 한번 그 관련된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나온 것처럼 그 30년까지 5억 톤을 배출하겠다라고 나왔던 거고요. 2018년도에 그 로드맵이 수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도 원래는 5년마다 수정된 부분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1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1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1년도에 2차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조금 당겨져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자체 관련된 내용이다 싶어서 이렇게 발췌를 했고요. 그래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행 점검, 이행 평가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됐었는데,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그 항목별로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보급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매년 그런 실적을 관리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부분에 맨 밑에 보시면 제도나 조직, 거버넌스 등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을 더 확산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오른쪽 편에 보시면 지역사회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역의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계획도 수립해 나가겠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화를 해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올해 저희가 올해 했었던 행사들입니다. 지금 지자체, 기초나 광역 지자체에서도 참여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먼저 왼쪽에 있는 부분은 6월 5일이면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에 국회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기초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의 그 단체장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자, 그리고 그만한 노력을 더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7월 7일 날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2050 그 넷제로를 실천하겠다라는 뜻에서 그 광역지자체 전국에 17개가 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모두와 그리고 226개 중에 63개의 기초지자체, 그래서 80개의 지자체의 그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의 큰 목표를 가지고 발족을 해왔고요. 그리고 7월 14일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그 대통령님이 그린 뉴딜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해 나가겠다라는 목표 아래 뭐 인프라라든가 에너지 부분 그리고 녹색 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까지 또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재정 투자 관련된 부분은 그린 뉴딜 부분만 25년까지 국고 총 42조 원을 투입하겠고 22년까지는 19조 원 투입하겠다라고 보도 자료까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와 같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나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개 권역을 돌면서 그린 뉴딜 관련된 사업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600여 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 지역 전문가하고 또 그린 뉴딜 확산 방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로드맵 수정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지자체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에 따라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기반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라는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광역과 기초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산정을 해 왔었는데 이제 이게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광역 기초 다 하고 있지만 이 하나의 일원화를 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부분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대신에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이행 점검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4개 광역, 광역시 2개와 광역도 2개 해서 총 4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7개 광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13개 광역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지에 대한 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은 계획을 잡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행 점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별 역할로 보시면 환경부에서는 사업 총괄을 하고 참여지자체에서는 감축 이행,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는 감축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저희가 지자체 이행 지표 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국가에서도 81개의 감축 이행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데 그에 따라서 그와 연계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행 지표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광역별로 또 지역에 특화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산해 나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지표도 개발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표가 선정이 되고 지표가 개발이 되면 그 지표별로 각 광역에서 이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도 관리도 해드릴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사업별로도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됐던 그 자료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성과 분석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광역 지자체에서는 뭐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환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라는 게 2030년까지 계획은 잡아놨지만 실제 추진하다 보면 수정돼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뭐 사업 하나나 A라는 사업이 더 잘 돼서 이 부분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B라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없애야 될 수도 있고요. C라는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완을 해서 C 다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이행평가 지표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81가지가 있는데 정량과 정책 부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이행 지표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다 할 건 아닌데 정말 광역에서 그런 자료 수집이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찾아가지고 부분별로 이행 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지표도 선정을 하고 그 담당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부분을 최종 선정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까지 하고요. 향후에는 이제 하반기 끝에 가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할 거라든가 아니면 신규 지표를 추가할 만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실 자료인데요. 저희가 아까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지표가 되겠습니다. 건물별로도 정량과 정책 지표가 있고요. 그래서 뭐 수송 부분에도 정량 정책이 있고 앞서 사실 여기 앞에 저희가 좀 같이 실지는 않았지만 그 발전 부분, 전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환이나 산업 부분은 사실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컨트롤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뺐고요. 그래서 건물 수송 그리고 공공기타 그리고 농축산, 산림, 폐기물 이렇게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따른 정량과 정책 부분에 대한 그 이행 지표가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광역에 계신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먼저 추진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실 올해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가능한 부분만 일단 찾아보고 있고요. 올해 잘 되면 그 다음엔 좀 더 이런 지표들을 더 늘려나가고 여기에 있지 않은 더 다른 또 새로운 게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확산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이행지표 최종 선정된 이행지표에 대해서 과거 실적이라든가 예산 투입한 것들, 예산에 투입해서 실천한 실적들에 따른 뭐 달성률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책 검토 및 환류도 마찬가지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키우고 안 되는 사업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밖에 또 저희가 기존에 10여 년 동안 했던 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사실 저희가 많이 했었던 거지 그렇게 크게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지는 못했어요. 그 산정할 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런 온실가스 관련된 관리가 어렵지 않아야 된다. 좀 더 쉬워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쉽게 또 공무원의 특성상 사실 순환보직이 좀 자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고민을 해서 뭐 바뀌신 분들이 이것만 알아가는데 1년 정도 알아가다가 또 바뀌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맨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기후변화 대응 관련돼서 또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들이 그 담당과 그 지자체 담당과 한 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 전체적인
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유관 부서, 옆에 관련된 부서들하고의 협조 관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내부에서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옆에 있는 과에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크게 앞서 한 건 광역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약간 유사할 수도 있는데 기초는 사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광역은 지금 광역은 13개, 17개 중에 13개가 지급되어 있고 12개는 지금 현재 또 그 감축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로드맵을 마련해 놨는데 기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미수립된 지자체도 수립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뭐 기존에 먼저 해놨다 감축계획 수립을 해놨다라는 지자체들도 어떻게 하면 이 감축 성과를 또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안별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일단 그 로드맵이 수립이 안 된 데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배출 특성을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17년도 것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배출 유형을 분석을 할 겁니다. 이게 에너지 소비형인지 아니면 산림형인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 특성을 분석을 해서 지자체별로 그 배출원을 좀 파악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감축 수단까지 저희가 찾고 어떤 사업이 이 지자체는 특화될 만한 거다라고 하는 스타 사업까지 발굴해서 같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목표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감축 목표도 수립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행평가 계속 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또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환류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감축계획 수립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개, 기초도 두 개, 기수립, 미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립되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축계획 수립 지원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지원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광역과도 유사하긴 합니다. 이게 지역 주도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이 되겠는데 광역까지는 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올해부터 광역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나갈 겁니다. 근데 기초는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환경부나 아니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하고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된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관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사실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남이 떠먹여주는 밥과 내가 해서 먹는 밥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직접 하게 되면 그만큼 더 관심이 많게 되고 남이 갖다 주면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만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력, 열, 뭐 유류 이런 것들은 에너지 부분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 자료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수집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알려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뭐 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축 목표 대비 감축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올해 작업을 통해서 지자체에 그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유관부서 담당자 교육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기초의 그 감축 컨설팅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착수에는 저희가 7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참여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고 관련 자료는 뭐 기후변화 대응 계획도 있고 그 지자체에서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주기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도 있고요.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정책들이 있으면 그 정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같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자체의 그 결과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그 부분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또 공유를 해서 지자체 의견을 받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지역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기존 감축 사업에 적정한지,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 아니면 더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걸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행 점검은 계획에 따라서 매년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공유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광역과 기초의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되겠는데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그 광역 단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도 뭐 수타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감축 사례도 계속 발굴해서 다른 기초 지자체에도 그런 분위기를 좀 더 확산시켜서 뭐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동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깝게 체감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서의 국가,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이제 기후 위기 대응 행동이 충분한 것이냐에 대한 게 이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방 정부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국가에서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체계. 올해가 이제 다가 아니라 이게 시범이고 올해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이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발표 들으셨는데요. 일단 먼저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마이크를 끄시거나 손들기 기능이 있거든요. 손을 드시거나 혹은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의견을 표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이 스페인 무르시아 기후 적응 계획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통영고등학교에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스페인 무르시아 기후 적응 계획 중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약계층의 지원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셔서 우리 서원영 담당관께서 여기다 답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안에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 주로는 에너지 빈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주거 환경 자체가 단열 이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취약한 그런 층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보완할 내용 있으세요? 답변 중에 서은영 담당관님. 예,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 주실 분 있으시면 손들어 의사를 표해 주시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체 지금 참가자 숫자를 보면은 31번까지의 참가 리스트가 지금 되어 있고요. 참가 기관별 참여 인원으로 보면 지금 당진시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관님 다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당진시는 이번에 환경공단이 하는 시범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쯤에서 당진시, 그쵸?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브리프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나가기 위한 기초로서의 세미나이긴 한데, 지방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기후행동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훈 과장님께 요청하면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음소거만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네. 마이크 음소거 가능하시죠, 과장님? 안 되시나요? 네. 당진 과장님 마이크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마이크가 질문하시네요. 아, 채팅으로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예. 또 다른 분들도 채팅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뭐 꼭 질문은 아니더라도 의견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질문을 쓰시는 동안에 이제 오늘 드린 정보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이제 대화를 열어가기 위한 단초로서의 이제 사례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오늘은 드렸어요. 그래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1차적으로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의 담당자들하고 주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1차 미션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클레이가 같이 관리하고 참여하고 있는 지콤에 참여하는 도시들과 이제 정책적 협력에 대한 의사소통을 1차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지방정부들의 행동들은 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기후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 시민적 호응,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지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버넌스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늘 이제 세미나에 민간 연구소, 그 다음에 연구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업체, NGO 등에서도 같이 여기에 접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방정부 관계자보다는 그런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훨씬 더 지금 오늘 세미나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클레이의 주요 관심은 말씀드린 것과 같지만 지방정부가 이것을 조금 더 제대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에 관심 있는 다양한 그룹의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도 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는 또 의견도 내주시고 하는 그런 이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을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국 지방정부 온실가스 지자체 중 통영은 양식업 관련 해양 쓰레기 폐기물이 많습니다. 특히 이 폐기물이 해안에서의 불법 소각이 많은데 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니터링된 자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진에서는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중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 차장님께서는 지자체 컨설팅보다 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구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가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이 답변은 다 할 수는 있지만 오늘 환경공단에서 두 분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당진시 질문은 우리 안성준 차장님께서,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뭐죠? 환경공단 과장님 거기 계시죠? 그쪽에요. 같이 이거 답을 좀 해주시면 시고 오늘은 좀 마무리할 수 있으면은 시간적으로는 되지.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조 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씩 나눠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부터 예. 차장님부터 먼저 주시죠. 예, 과장님부터 먼저. 예. 네, 토영에서 질문 주신 부분이 해양 폐기물이긴 하지만 노천 소각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지역에 제공해드린 그 통계에 보면 소각 중에서 도시화율이 8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노천 소각이 산정이 돼서 제공해 드렸고요. 아마 통영이 그 부분에서 노천 소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뭐 배출 관련된 모니터링 자료는 아니지만 어바웃해서 노천 소각으로 해서 포함돼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차장님. 네. 그 더불어서요. 그 관련된 그 불법 소각 관련된 부분 아마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 대기과나 대기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영시의 대기과나 그런 쪽에서 아마 이 부분은 확인을 그러니까 뭐랄까 점검, 지도 점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당진에서 물어보신 지자체 컨설팅보다 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부분 저희도 사실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또 대다수의
부분들은 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트렌드가 이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제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법제화는 좀 더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온실가스 대응 부분들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감축 관련된 부분은 좀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제 조항이 있는 법적인 지자체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법제화는 좀 추진해 나갈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감사합니다. 저 당진에서 질문을 왜 이렇게 주셨는지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공감하는 기후 위기인데, 그렇죠? 이거에 대응해야 하는 게 공공 영역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책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뭐 정치권 혹은 정책 결정자들 선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들의 좀 강력한 의견, 의사 제시, 그 다음에 요청, 그 다음에 그 요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세미나를 하면 늘 조금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 개인 인사도 지금 못한 상태여서 하고 싶은데 온라인 회의는 길게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제 온라인 회의는 60분을 이제 가장 긴 최장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주제를 할 때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오늘의 대화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채팅창은 15분까지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의응답은 15분까지 채팅창으로 조금 받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방정부의 기후행동과 관련된 정보는 이클레이는 여러분들하고 홈페이지, 그 다음에 뉴스레터,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통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보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쭉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클레이랑 멀고 혹은 가깝게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기관 그리고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 분들이 전부 조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다가 아니니까 오늘 했던 얘기는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좀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세미나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공공 구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글로벌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래서 SPP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다음 세미나의 제목을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의 시작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의 녹색 구매로 잡고 그 세미나는 9월 22일 화요일에 3시부터 4시까지 그것도 60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소통하는 가운데 다음 달에 그 SPP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에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좀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오늘의 공식적인 세미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15분까지 채팅창을 열어놓고 대화는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못 떠나는 인사는 이 채팅창을 통해서 15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